결국 이렇게 홍보를 할 때는 논리 맞대결이라고 했지만 야, 보신 분들이 정말 충격적이라서 뭐가 말이 안 나온다. 이런 반응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홍준표 씨와 유시민 작가님이 MBC 질문들에서 토론 아닌 토론을 했는데요. 야, 진짜 막 홍준표 씨가 실실 웃으면서 이 내란 사태 그리고 심지어 폭동까지 별거 아닌 일인 것처럼 자꾸 포장하려고 저기에 나왔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홍준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뭐 대권 주자로 나온다는 사람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자극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 윤석열을 옹호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자기 지분을 늘리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구나. 저것들은 나라의 미래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 텐데요. 아니 체포라는 얘기도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어제 토론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정색하면서 그 비판을 단호하게 했는데요. 이거는 그동안 일반적인 그 토론 주제랑은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홍준표 씨가 하는 얘기를 보면 이건 토론이 아니라 그냥 나와가지고 뭐 극우 유튜버 방송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내란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이걸 유시민 작가님이 그대로 보여주셨다 보는데 아무튼 그냥 금방 끝났으니까 별거 없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만 유시민 작가님은 조폭 보스도 이렇게 나눈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뭐 헌법, 법률 전부 다 위반해 가면서 국회의원들 체포해 가고 국민들 입틀막 하려 하고 그러다 결국 지금 폭동까지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걸 되게 시시콜콜한 그런 장난으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홍준표 씨가 뭐 그 과정에서 또 5만 가지 무리수를 뒀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박정희 유신이 내란이었다. 근데 윤석열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시민 작가님 말씀처럼 둘 다 똑같죠. 뭐가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아닙니까? 한마디로 2시간 만에 그냥 끝났으니까 이거 윤석열 거는 별거 없고 옛날에 박정희 시절에 10월 유신을 했는데 그때 그게 내란이었다. 하지만 윤석열은 내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빡빡 우겨댄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시민 작가님은 둘의 차이가 없이 똑같다.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결국 어설프다고 자꾸 홍준표 씨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으나 어설픈 게 아닙니다. 진짜 만반의 준비를 전부 다 막 확실하게 했는데 여기서 저들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몇 가지 있었던 거죠. 뭐 날씨 문제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재명 대표님이 라이브를 켜고 바로 국회로 모여달라고 말씀 안 하셨다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시민들이 신속하게 국회로 모일 수 없었을 겁니다. 저도 사장 남천동 보고 있다가 갑자기 초비상 사태가 터진 거를 인지하고 이재명 대표님 라이브를 들어갔고 대표님이 국회로 이동을 하시면서 국회로 와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바로 그때 국회로 달려간 겁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도 다 그렇게 국회 앞으로 모인 거였는데요. 이렇게 시민들이 굉장히 빠르게 와서 저들의 그 움직임을 막고 대응하고 막 버스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멋대로 진입 못하게 막고 있었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신속하게 모이고 여당 정치인들도 일부 와가지고 그렇게 겨우겨우 진짜 한 끗 차이로 내란을 막아낸 겁니다. 근데 이걸 두고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애들 장난인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홍준표 씨 저것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고요. 그리고 박정희가 내란이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저 동상은 도대체 뭡니까? 박정희 동상은 왜 만들었냐고요. 내란 찬양하려고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안경 씌워보니까 갑자기 박정희가 아니라 홍준표 얼굴이 왜 나오냐 이걸로 또 대구 지역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직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저들한테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기승전 이재명 대표님 비난을 이어갔는데 여기서 홍준표 하면 명태균을 빼놓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명태균으로 지금 나락갈 정치인들이 한둘입니까? 대표적으로 오세훈 있고요. 이준석 있습니다. 거기에 홍준표 마찬가지로 지금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 홍준표 복당 당일날 홍준표 아들이 명태균한테 왜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습니까? 이런 거를 그 이재명 대표님한테 털듯이 그 잣대를 진짜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만 들이댄다 하더라도 내란 동조당, 내란 폭도당 저것들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인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많은 민주시민들도 어이가 없다고 속이 뒤집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홍준표 씨가 뻔뻔하게 명태균은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대충 넘기려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고요. 그 홍준표든 이준석이든 오세훈이든 빨리 자기가 대선 주자로 등판하고 싶겠죠. 난가병인 것도 있지만 특히 명태균하고 얽힌 사람들, 뭐 이준석 같은 부류 입장에선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은 먼저 죽으니까 앞장서 가지고 빨리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털릴 시간이 오면 나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 내가 이렇게 무서운 대선 주자가 되니까 나를 막 사법적으로 건드린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거라는 거 누가 모르냐고요. 아무튼 지금 국힘 비대위 갤러리 반응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홍준표는 저기서 뭐하냐 그러면서 뭐 노망난 거 홍보하러 나갔냐 이런 반응도 있고, 유시민 작가님한테 털리려고 나갔냐 이런 반응들도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국힘 비대위 갤러리입니다. 이제 뭐 홍준표 씨 입장에서는 저것들도 좌파야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냥 넘기려고 할 텐데, 어쨌든 이상하다, 홍준표가 무슨 합리적인 보수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나가가지고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다수 중도는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지지층한테도 이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헛소리 할 거면 왜 나갔냐, 이 얘기가 지금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국힘 계열에서도요. 그리고 저들의 목표가 뭐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까?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시 저희 알림이 왕이도 채널 말씀 주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행 시 해외 로밍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유심사의 2심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새해 이벤트로 혜택도 더 드리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윤석열은 탄핵 부정으로 갈 겁니다. 이게 탄핵 심판 불복을 위해서 헌법재판소까지 지금 막 부정을 하고, 나중에 저 폭도들이 아니 서부지법을 때려 부셨는데 다른 데라고 가만 냅두겠습니까? 뭐 공수처, 경찰, 검찰 뭐 헌재할 거 없이 이제 온 오프라인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나라가 됐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하다가 문영배 대행도 걸고 넘어지고, 심지어 아예 그냥 또 내란 폭도당이 작정하고 헌법재판관도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시간 질질 끌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만약에 자기네들의 목적이 달성이 안 돼도 어떤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도 손 떼고 회피해야 된다. 최소한 마은혁 후보 대신 새 후보 합의해야 된다. 이게 지금 나경원, 주진우 따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네들 뜻이 관철이 안 돼도 프레임만 씌우면 끝난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탄핵 심판 절차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이재명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재를 장악했는데 우리 보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냐. 평소에 맨날 법치주의 거리던 것들이 지금 위헌, 위법,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까지 지금 옹호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탄핵 부정 빌드업까지 저렇게 착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다고 저것가 싹 없어지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맞게 전략 전술을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저들이 뿌리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여러 가지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일본 극우 세력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왜 계속 중국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중국이 결국 뒷배로 있었다, 차이나머니가 있었다, 부정선거는 팩트다, 뭐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다, 대한민국과 친중 반국가 세력 간의 싸움이다, 아주 놀고들 있습니다. 신봉자들이 실제로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필요한 사회적인 소모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상황에 이제 하다하다가 어떻게 김경수 전 지사까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어제 정말 하루 종일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님을 겨냥해서 치욕스러워서 당 떠난 사람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언론에서도 신나게 이와 관련한 떡밥을 뿌리고 있습니다. 제목 장사 지를 수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또 봐야죠. 물론 이제 페이스북 글도 쭉 읽어봤는데 이게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한마디로
대선 이후에 지선과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면서 당을 떠난 사람들,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니, 이 사람들한테 도대체 왜 사과를 해야 되고 왜 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저런 고인물들이 나갔으면 새로운 피로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자, 이런 얘기를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받진 않았을 텐데, 지금 아니 자기들이 고인물이고 시대의 변화에 탑승도 못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 나락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왜 갑자기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나가지고 또 언론에서는 이재명을 향한 작심 발언,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거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인데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들이 또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아니, 실제로 과거에는 이재명 대표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었냐? 김경수 지사님의 인품 잘 안다면서 막 드루킹부터 해가지고 막 이간질하고 이런 거를 칼 차단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인지 어제 박선원 의원도 윤석열의 탄압받은 자, 윤석열의 사면받은 자,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이 짧은 페이스북이 모든 상황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정말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 김경수 전 지사가 말한 그 저쪽으로 넘어간 사람들, 솔직히 길게 뭐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뭐 이상민, 김영주, 이것들은 아예 국힘당으로 갔죠. 그리고 이외로도 이낙연,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홍영표, 설훈. 야, 그러더니 결국에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잡탕밥을 만들었었잖아요. 이준석 이런 쪽하고 이제 손잡고, 류호정 이런 쪽하고 손잡으러 간 게 앞서 말씀드린 이낙연 씨부터 양양자, 금태섭 다 민주당에 있다 저런 식으로 잡탕밥 만들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자기들끼리도 당연히 제대로 된 가치와 비전이 없으니까 모였다가 쪼개졌다가 서로 싸웠다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아예 영양가도 없는 전병헌 같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뭐 양비론을 펼치거나 이재명 대표님을 비난하지 않으면 기사조차도 제대로 나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도대체 저들이 알아서 자멸의 길로 가고 알아서 폭망을 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훨씬 더 유능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도대체 사과를 왜 해야 되는 것이며 도대체 저들이 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까? 저 이낙연 체제의 민주당일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그르쳤습니까? 엄중이란 말로.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라는 걸 우리 당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상 상황에 이게 과연 진짜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당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잡탕밥을 만들러 간 사람들이에요. 저들한테 어떤 신념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철학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그저 오로지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만, 자기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기들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도대체 왜 이재명 대표님이 사과를 해야 되냐는 겁니다. 뭐 솔직히 저들을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아까울 정도인데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도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라 좀 짧게 이슈를 전해드렸고, 이후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건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왜냐면 또 언론이 계속 받아쓰고 있으니까요. 이 흐름 같은 경우에도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